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생에서 보존권고 법원에서 첫 번째 나올 때 누구나 다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장거래내역 이걸 정리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출을 해야 하게 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통장 모두 다 제출을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통장은 전부 다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통장거래내역 채무자가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시는 사이트인데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계좌가 한 번에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걸 제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무자가 쓰고 있는 통장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전체 내역을 출력하셔야 되고, 계좌번호 상세 내역까지 다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나타나는 계좌 중에 활동성 계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모든 통장 거래 내역까지 기본 서류로 다 제출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통장 내역은 제출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기간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이 기간 안에 잘못된 지출 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 얼마 동안 기간을 제출을 요구하시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1년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세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보존권고 하시는 날을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길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2년은 넘어가지가 않아요. 보통 1년에서 길게 2년 사이로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법원에서 통장을 딱 본인 것만 확인을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특정 몇몇 법원들은 배우자 것도 요구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법원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들은 당사자 본인 걸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내가 다른 개인 통장으로 이체 내역이 많다, 그러면 그 이체를 받으신 그분이 통장 내역까지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연결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통장까지 요구하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개인분이 통장까지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에서 법원은 어떤 것들을 확인할까요? 제가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 통장 잔고 확인. 통장에 있는 잔고도 당연히 채무자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과 동일하게 재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통장 잔고 확인용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최근 대출 사용처 확인. 그래서 보존권고 전국 모든 법원에서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 보존권고 사항에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대출받은, 최근이라고 하면 보통 최근 1년 안에 대출받은 걸 얘기해요. 그 대출금의 사용처, 그 돈을 대출받아서 어디에 그 돈들을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떻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일일이 다 표로 정리해 달라고까지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최근에 대출의 사용처, 이걸 보기 위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대출받은 돈이 아닌 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 건가요? 첫 번째 보존권고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년 안에 대출받은 그 금액의 사용처를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대출받은 돈이 아니라 내가 번 돈,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돈,
내가 모은 돈을 사용한 건 문제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서 검토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최근 1년 거래 내역 중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사용처를 또 밝혀달라고 하세요. 대출금에 한정하지 않고 내가 최근 1년 동안 통장 내역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다 설명하시오. 이런 보정 공고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대출받은 돈으로 지출이 됐든 내 월급에서 지출이 됐든 내 재산을 처분한 돈에서 지출이 됐든 그 지출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돈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문제가 되는 사용처에 썼다고 하면 이게 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 확인하는 것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소득을 속이는 건 아닌지, 소득이 정확한지 이걸 통장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경우에 그럴 수가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정해진 급여를 받는 거니까 직장에서 소득자료, 재직증명서라든가 급여명서, 그리고 근로소득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면 소득이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자영업자분들 아니면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용직일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신고되는 금액과 다르게 소득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 내역에 일일이 수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또 통장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위생 통장 내역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